아파트 단지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서늘한 기류가 스며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경비실은 낡고 좁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는 박노인이었어요.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새벽 공기를 맞으며 꾸준히 순찰을 도는 모습에서 묵묵한 성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한편에는 오랫동안 쌓인 무시와 멸시가 남겨놓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노인은 자식들에게조차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혼자 사는 그에게 아파트 경비 일이란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지대였죠. 이웃 주민 중 몇몇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듯 지나쳤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입주민 최상우는 노인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릴 때마다 무심하게 던지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참 오래도 버티시네요. 그의 비웃음은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대신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인은 경비실 안에서 작은 라디오를 켜두곤 했습니다. 허공을 메우는 음악 소리 속에서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죠.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기억,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좁은 경비실뿐이라는 현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좁은 경비실뿐이라는 현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노인은 순찰을 돌다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낯선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여유로움만 가득하던 최상훈이 한 여인과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섬뜩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돈은 다 처리했잖아. 계약이 들키면 끝장이에요. 입 닥쳐. 아무도 모를 거야. 노인은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발치에 떨어진 작은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무심코 손에 쥔 그것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간 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건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모욕과 멸시를 견뎌온 시간들, 침묵 속에서 삼켜온 분노가 마치 봉인을 풀듯 밀려오고 있었죠.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온 노인은 오래된 안경을 고쳤으며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손바닥 위에 놓인 그것은 이미 운명의 무게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한테 온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목소리에는 아직 주저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개 숙여 살아온 삶 속에서 처음으로 반격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죠. 이 순간 철문 너머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경비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작은 USB를 손에 쥔 채 수없이 눈을 깜빡였어요. 손바닥에 남겨진 그 차가운 감촉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을 얕잡아 보던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운명 같은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얕잡아 보던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운명 같은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위험을 품은 불씨이기도 했죠. 괜히 건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최상우는 단순한 입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힘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작은 비밀 하나쯤은 어떻게든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만약 자신이 증거를 흘렸다가 들키게 된다면
나이든 노인 한 명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편에는 다른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었어요. 수년간 당해온 모욕,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순간들,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꾹꾹 눌러왔던 자존심의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외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인은 결국 결심을 못 내리고 USB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마다 마치 서랍 속에서 그 작은 물체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시선을 돌리려 해도 계속 떠오르는 건 최상훈의 얼굴, 그의 비웃음,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흘러나온 불길한 대화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노인은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찰을 도는 발걸음은 예전처럼 부지런했지만 머릿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아파트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낯설게 들렸고 어느 순간마다 혹시 내가 이걸 터뜨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하는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순간마다 혹시 내가 이걸 터뜨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하는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생각은 또렷한 두려움이었죠. 아니야, 괜히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은 나 같은 노인 하나쯤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어. 그날 밤 노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결국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뜨는 폴더와 파일들. 떨리는 손끝으로 하나를 열자 계약서, 스캔본과 거래 내역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 송금 내역, 익명으로 처리된 뇌물성 거래 기록, 심지어 회사 내부의 불법 하도급 증거까지. 노인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죠. 눈앞에서 펼쳐진 건 단순한 사적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위험한 진실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어쩌면 지금도 CCTV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순찰을 마친 노인은 우연히 또 다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최상훈이 전화를 하며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중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노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USB는 찾았어?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상훈의 눈빛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 길로 노인은 곧장 경비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는 그대로 있었고 그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무게가 더 이상 두렵게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쥐고 있다는 묘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서히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당하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는 창가에 서서 단지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볼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서늘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삶에 처음으로 반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창문 너머로 불빛이 스며들던 밤, 박노인은 작은 서랍을 열고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묘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가 경찰에 넘기면 오히려 역풍이 불 텐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온 사람에게 권력을 쥔 이에게 맞선다는 건 단순한 용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비웃음 섞인 상훈의 표정, 사람들 앞에서 그를 무시하며 내뱉던 차가운 말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삼켜야 했던 모멸감. 그 기억이 노인의 마음을 조금씩 굳히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먼저 시험 삼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단지 내 오래 알고 지내던 입주민 한 명에게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아파트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들 하던데요.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상 대화처럼 흘려 말했지만 상대의 반응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단지 안에서 최상훈이 회사 문제로 곤란하다더라는 이야기가 은밀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혼자서 그 소문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힘이 아주 작게나마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상훈은 눈치를 채는 듯 경비실을 들락거리며 더 노골적으로 노인을 깔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여기 앉아 있는 거 참 안쓰럽네요. 그의 말에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건 굴욕이 아니라 서늘한 결심이었죠. 며칠 뒤 노인은 새벽 순찰 중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장 옆에서 낯선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상훈의 수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이야, 요즘 신경이 곤두서 계셔. 뭐 USB인가 그거 아직 못 찾았대. 그거 가진 놈 잡히면 그냥 끝장이래. 노인은 숨을 죽이며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쥔 것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임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동시에 자신이 이미 위험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온 노인은 의자에 앉아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와 거래 내역, 뇌물 증거까지. 그 안에 담긴 기록 하나하나가 상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꺼내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타이밍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인은 몰래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상훈 지하주차장 여성 동반. 거래 언급. USB 분실. 수아들 동향. 주민 모임 날짜.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싸운 적 없던 그가 이제는 천천히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 작은 경비실이 더 이상 굴욕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은신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분노가 서서히 불씨로 타오르고 있었죠. 끝까지 참을 이유가 없겠지요.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USB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출근길로 서두르는 입주민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부모들, 그 속에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이는 박노인이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경비실 앞을 정리했지만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노인은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USB 안의 자료 중 일부를 익명으로 흘려 상훈의 숨통을 조여보자는 것이었죠.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아직 위험했기에 먼저 균열을 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프린터를 꺼내 서류 몇 장을 출력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수상한 계약서 일부 그리고 익명 계좌로 흘러간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이름 전체는 드러내지 않고 알아보면 알 수 있는 정도만 남겨뒀습니다. 노인은 이 문서를 봉투에 넣고 새벽녘 아무도 없는 시간에 관리사무소 우편함에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한 일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발걸음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지 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최상훈이 회사 문제로 얽혀 있다더라는 풍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최상훈이 회사 문제로 얽혀 있다더라는 풍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평소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상훈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잔잔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상훈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앉아 있습니까?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상훈은 일부러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인을 모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상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상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밤 상훈의 수하들이 경비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불길했어요. 사장님 말씀이 요즘 누가 흘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 흔적 남긴 놈 잡히면 끝장이라잖아. 노인은 창문 틈 사이로 그들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절감했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반응은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밟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USB를 꺼내어 더 확실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내 신뢰받는 주민 한 명에게 익명으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죠. 직접적인 고발은 아니지만 소문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그 주민이 커뮤니티 모임 자리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계약서가 이상하던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상훈에게 향했고 상훈은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퍼져나가고 있었죠. 경비실로 돌아온 노인은 혼자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눌림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상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제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노인은 라디오를 켜고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단한 의지의 울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경비실의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노인을 향한 새로운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단지의 공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주민 모임은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알 수 없는 글이 붙었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지만 그 중심에 최상훈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훈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발걸음은 점점 불규칙해졌고 얼굴에는 예전에는 없던 경직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약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상훈은 측근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늙은이 눈빛이 달라졌더군.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고. 그날 밤 경비실 주변에는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노인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다 창문 너머로 두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담배 불빛이 깜빡였고 그들은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싸늘한 눈빛이 한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아. 저 영감탱이 수상해.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굳은 채 자리에 섰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는 갑작스럽게 경비원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이었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 몇몇은 그를 두둔했지만 상훈의 입김은 강력했습니다.
경비가 요즘 제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은 괜히 노인을 피하듯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USB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게 자신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경비실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다치게 될지도 모르지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노인은 즉시 상훈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USB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상훈이 직접 서명한 불법 계약서 원본이었죠. 그 서명은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도 함부로 못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작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익명으로 지역 신문 기자에게 일부 자료를 전달한 것이었죠. 기사화되기에는 부족했지만 기자의 호기심을 끌만한 단서는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파문은 곧바로 상훈에게 전해졌습니다. 분노한 상훈은 공개적으로 노인을 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리를 높였죠. 요즘 소문이 다 이 사람 짓이랍니다. 나이 먹고 분별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시선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마치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말이죠. 그 순간 상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흔들린 그의 눈빛은 노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훈은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수하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노인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이라는 작은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라디오를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았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갈 것입니까? 주름진 손이 서서히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의 감촉이 이번에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위태로운 불씨였지만 분명히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두려움은 그쪽 차례일 겁니다. 노인의 눈빛은 서늘했고 경비실 안의 어둠마저 그 결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단지는 물기 어린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작은 전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박노인은 낡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압박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밤마다 경비실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 협박성 쪽지,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 모든 게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듯 했죠. 그러나 노인은 끝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약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을 조였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분명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상훈이 직접 사람을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직원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애매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노인께서 요즘 조금 소란의 중심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단 얘기도 있고요. 말끝을 흐리는 그들의 태도는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큰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었죠.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물러서면 끝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펼쳐 자료를 정리했고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준비한 것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상훈의 수하들이 경비실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거친 발걸음과 낮은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협박은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라디오 소리를 살짝 높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분노였습니다. 나를 겁주려 해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주민 모임 날을 떠올리며 그때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그는 USB 속 가장 치명적인 증거들을 선별해 복사했고 또 다른 사본을 은밀히 주민 대표에게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리에 없을 때 이걸 열어보십시오라는 메모와 함께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밤 노인은 경비실 창가에 서서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아온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가 손에 쥔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대신 단단한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USB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눈빛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의 작은 공간은 더 이상 초라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해 진실을 드러낼 전초기지였고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죠.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방울 소리는 그의 마음속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날 밤 경비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노인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된 듯 고요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최상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민 모임이 열리는 날 단지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이미 자리를 잡으려는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일이었지만 이번 모임은 달랐습니다. 최상훈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며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죠. 박노인은 경비실 안에서 조용히 모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고 속삭이는 목소리들 사이로 소문이 사실일까?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겠어?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 사이로 소문이 사실일까?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겠어?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상훈은 평소처럼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미세한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준비한 USB와 복사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일 동안 밤잠을 설쳤고 무수히 갈등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든지 시작되든지 할 겁니다. 회의실 안 관리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목소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상훈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주민이 조심스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기 요즘 들리는 소문 말인데요. 혹시 회사 문제 때문에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주민이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미리 전달해둔 복사본이었습니다. 서류가 펼쳐지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계약서, 익명 계좌 기록, 서명된 문서.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죠? 한 주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상훈은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위조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짓입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박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비복을 입은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상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위조라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원본도 위조라고 하실 겁니까? 노인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상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상훈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주민들의 눈빛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오만함과 무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공개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 겪었던 모욕과 멸시보다 더 두려운 건 이단지가 거짓과 불법에 휘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방 안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은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꾸며낸 겁니다. 경비 주제에 무슨 권리로.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민 대표가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경비 주제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순간 상훈은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주민들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과 신뢰가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상훈은 노인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지만 노인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주민 모임 이후 며칠간 단지는 마치 폭풍우가 지난 자리처럼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상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주민들은 아예 탄원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으로 이 사태를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밤마다 상훈의 수하들이 경비실을 기웃거렸습니다. 노인은 창문 너머로 그들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긴장했지만 더 이상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튼을 걷고 그들의 눈빛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 당당함은 수하들조차 움찔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그날 새벽 상훈은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노인을 불러냈습니다. 비밀리에 마주 앉은 자리 상훈의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경찰에 연락이 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다문다면 몇 푼은 챙겨드릴 수 있지요. 이 나이에 돈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상훈은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그러나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제 손에 있는 여러 사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기자에게도 주민 대표에게도 전달해 두었습니다. 설사 제가 여기서 사라진다고 해도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갈 겁니다. 순간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지만 노인은 침착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지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에는 상훈의 회사와 관련된 불법 계약, 뇌물거래, 비자금 조성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의 첫머리에는 익명의 제보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단지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익명이 누구인지를.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섰을 때 주민들은 창밖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상훈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은 충격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노인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민 몇몇이 다가와 그에게 따뜻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존중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굴욕으로 얼룩졌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그 위에 덮이는 건 지금 이 순간의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모욕당하는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존재로 서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끝이군요.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경비실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단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관심과 냉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미소와 따뜻한 시선이 노인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을 통해 얻은 건 단지 권력자의 몰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망해온 존엄과 존중이라는 걸 말입니다. 경비실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초라한 외로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굳센 삶을 증명하는 등불이 되어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